1396회가 이르기까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나사본에 대해서 계기를 표합니다. 제가 세 번째 국회의원에 당선되던 해가 2000년도인데 그 해에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2%로 유엔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노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다는 인식을 하고 국회의원들 연구 모임이 있는데 국회 노인복지정책연구회를 제가 창립하기로 하고 안내문을 300명 국회의원에게 돌리고 또 방문을 해서 여야 간에 약 100여 명의 그 의원을 회원으로 해서 대한노인의 회장단을 초청해가지고 국회에서 국회 노인복지정책연구회를 창립을 하고 회장에 추대되어져서 분기마다 정책 토론회를 열고 TV 라디오에 가서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대담하고 언론에 그 많은 홍보를 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노인 정책을 우선순위로 올려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2020년이니까 20년 동안을 한길 노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14% 이상의 노인 인구가 되어져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해서 지금은 약 850만 정도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025년 5년 후에는 20%를 돌파해서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넘어가는 이 노인들이 요즘은 대부분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노래처럼 건강합니다. 그럼 건강한 노인들을 앞으로 국가가 잘 활용해야 되지. 젊은이는 애를 안 낳고 저출산이고 노인들은 안 죽고 수명이 자꾸 길어서 노령은 높아지고 어린애는 안 낳고 해서 앞으로 나라가 노인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다루지 않으면 상당한 낭비고 위기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수명을 이리 길게 해줘서 지금은 별칭이 100세 시대입니다. 내가 지난 한 열흘 전에는 노원구에 245개 시군구에 그 노인의 지혜가 있어서 그분들이 다 대의원이기 때문에 표도 딸 겸 내가 노원구 지혜를 방문했더니 지회장 앞에 어떤 분이 계셔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한 80대 후반이 되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 인사를 하니까 102세나 합니다. 102세인데 경로당 또 회장까지 하고 있다. 그래 그분이 생신이라서 회장님이 이제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지금은 100세가 넘어간 분도 경로당 회장을 하고 있을 정도로 시대가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하는 시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대책이 거의 대부분이 서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대책이 서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나 뭐나 해서 연금 받는 사람 빼고는 거의 다가 살아가는데 대책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노인복지 지표 조사를 하니까 100점 만점에 44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96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 노인복지 수준은 6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제는 10위권인데 노인에 대해서는 그냥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서 96국가 중에 60등밖에 안 되는,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베트남, 스리랑카, 별 나라가 전부 우리보다 앞섭니다. 그런 정도로 정치권이 무심했고 또 정부도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에 등한하고 운원에 저점 닫고 뭐 장애인들은 매일 휠체어를 가지고 국회에 와서 난리를 뿜으니까 막 예산이 올라가고, 어린애 키우는 젊은 엄마도 떠드니까 예산이 올라가는데 노인들은 아이고 나라도 어려운데 우리까지 보채겠나, 안 보채니까 이건 자꾸 뒤로 밀려가지고 노인들은 지금 아주 홀대 상태에 있습니다. 스스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 다시 말하면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우리나라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으니까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쓸쓸하니까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자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노인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면은 오래 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장수가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장수가 오히려 재앙이 되고 있는 이런 실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000년도부터 국회 노인복지정책연구회 회장을 하면서부터 오로지 한길 2000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인 문제를 조사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연구하고 어떻게 극복을 시킬 것인가 외길을 걷는데, 이런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한노인의 회장이 되어져서 파워가 생겨야 정치권에다가 내가 요구도 하고 압력도 넣고 정부에다가도 목소리를 높일 것 아니냐. 지금까지 대한노인을 이끌어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노인의 회장을 하기 위해서 2014년 제16대 회장 선거 때 출마를 처음 했는데 5명 중에 2등을 하고 또 낙방을 하고, 2017년에 또 도전을 했는데 또 2등을 하고 낙방을 했습니다. 이번에 지난달 19일 날 선거가 제18대 선거인데 2번 떨어지고 이제 3번 만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국회의원 3번이나 한 사람이 무슨 노인의 회장을 하려고 새벽까지 그냥 온 전중을 헤매고 다니고 뭐 몇 박 며칠로 해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내 대신에 해줄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투에만 욕심을 내지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꼭 기필코 이 자리를 앉아가지고 이 나라 노인들이 축복의 시대를 맞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우리나라 선거가 수협회장, 축협회장, 농협회장 이런 대의원을 상대로 하는 이 간접선거는 금품이 아주 난무합니다. 그러자면 대한노인의 선거도 이러면 금품이 난무해요. 지난번 선거는 부영건설이라는 우리나라 건설회사 중에 굴지인데 재벌 순위 15위고 개인 재산도 29조나 되는 그런 사람이 탈세를 4,300억을 해가지고 검찰에 이제 불려가는 단계인데, 누가 대한노인의 회장이 되면 검사가 손 못 된다 이러니까 막 수조원에 수십억을 들어보고 가지고 대의원들한테 막 500만 원 1억 막 이런 돈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근소한 절대로 2등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번에 대법원까지 구속이 확정이 돼 가지고 회장 자리를 물러나서 이제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7년을 노력을 하면서
구석구석을 대의원들의 전국 지혜 또 연합회 이런 데 실정을 잘 파악을 하니까 그 대안을 잘 제시를 하고 그분들의 가려운 데를 잘 끌어주는 공약을 하니까 이번에는 마음이 일치되고 7년 동안 한 10바퀴 이상은 내가 돌았고 울릉도도 뭐 2번을 가고 이렇게 할 정도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관계도 돈독하게 돼지고 그래서 제가 129표를 얻었는데 2등이 69표, 3등은 37표, 4등은 30표, 5등은 7표 이러니까 뭐 압도적 불도적으로 그게 압도적으로 당선되니까 이제 체면도 쓰고 일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이제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어려운 우리 노인들이 당장에 필요한 것이 용돈이지 않습니까? 내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용돈부터가 가장 긴박한데 노인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하루에 만원, 한 달이면 30만 원은 최소한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답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30만 원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가져야 되는데 스스로가 노인이니까 일자리가 없이 노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누가 줘야 내가 30만 원 있을 건데 가정에서 내 아들, 딸들이 내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아들, 딸 가장이 불효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자기 애들 대학 공부 시키는 자금도 만들어야 되고 그럼 또 결혼도 시켜야 되냐 그 돈도 장만해야 되는데 큰 사업 하나 빼고 월급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부모, 양부모가 살아계시면 60만이 빠져나가야 됩니까? 그럼 그 월급에서 60만 원을 빼내고 생활하고 애들 때문에 저금하고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불효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내 능력 밖이라 용돈을 부모님 용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부모한테 용돈을 못 드리면 누가 해야 됩니까? 국가가 해야 되죠. 그럼 국가가 스웨덴, 노르웨이처럼 사회보장제도를 잘 구축해서 그런 국민이 외롭고 쓸쓸해가 자살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사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회나 정부가 스스로 그런 걸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이 이 나라의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노인의 회장으로서 국회의원을 또 3번 하고 또 성격적으로 추진력도 있고 국회의원 할 때도 파워풀하게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도 내가 옛날에 같이 국회의원 한 사람이고 조호영 원내대표는 또 한참 정치 후배고 또 이쪽에 이낙연이는 내가 정당 간부할 때 동아일보 기자로 내한테 취재를 하러 와가지고 아주 내가 특종감을 주가 동아일보 속기소서가 그 사람 출시하는데 내가 길을 터준 인연이 있고 내가 국회의원 3번 할 때 자기가 초선으로 국회에 들어와서 내가 국회 특위위원장 할 때 야당 간사하고 인간관계가 높은데 전라남도 지사할 때 내가 만나가 김대중 이후에는 전라남도가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데 도지사 3번 하고 대통령 한번 해라. 내가 지금 노인회장 하려고 이렇게 다녔는데 꼭 내가 노인회장 되거든. 1000만 노인표 내가 보태줄게. 내 손을 붙들고 김선배 제발 그래 좀 합시다. 그 소리 나눈 지가 한 달 후에 국무총리 발령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국무총리를 하다가 이제는 당 대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석도 많은데 그 대표도 내하고 그런 데 밀접한 관계 있고 이러니까 여야 간의 국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좀 지도직급에 있는 사람은 저하고 다 인연이 있겠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가 국회의원 2번 할 때 초선으로 와서 내가 3번 하는 동안 2번을 같이 하고 고려대에 내가 총학생회장을 했는데 그 양반도 고려대 총학생회장 후배라서 우리가 분기마다 이렇게 만나는 또 직계 후배고 요새는 끝발이 좋은 사람이 386 따라지입니다. 즉 옛날에 전두환 군사정권 물러나라 노태우 때까지
그 투쟁하던 사람이 전대협이라는 그런 학생운동을 했는데 전대협 1위가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인영, 지금은 통일부 장관이 돼 있죠. 원내대표 하다가 2기가 이제 허인에 태양광 뭐 이런 거 좀 특혜하다가 감옥을 지금 갔고 3기가 한양대 청와대 비서실장 했던 임종석이 지금은 그 이제 전대협을 하던 좌파 세력의 무리들이 이 나라를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권도 잡고 있고 언론계도 뭐 편집국장이다 무슨 부장이다 이것도 전부 그 세대들이고 부장판사 뭐 부장검사 이것도 전부 그 세대고 지금 이 나라를 지고에 흔드는 세대가 바로 그 세대입니다. 그 중에 제일 두목이 이인정이니까 내가 고려대 직계도 후배니까 뭐 따라지 그 좌파 이 사람들도 내가 이제 잘 통하는 사람이고 이제 노인이 850만이고 조금만 있으면 1000만이 되는데 그 세력을 내가 등을 업으니까 내 말 안 듣고 100일 정치인이 어디 있으면 이제 장관이고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제 노인이 장수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단은 이제 30만 원은 누구든지가 받도록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생활을 원천적으로 해야 될 사람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최소한의 용돈은 만들어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안 됩니까? 그러면은 하루에 10,000원을 가질 때에 차비 쓰고 밥 사 먹고 이러면 내가 그 용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10,000원이 알차게 하기 위해서 밖에 나오면은 점심 한 그릇을 그냥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곳을 도처에다가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는 교회나 성당이나 절 같은 이런 종교시설은 장소를 제공하고 로타리 라이온스 같은 이런 봉사단체는 봉사금을 전부 다 짝짓기로 해가지고 드리고 교회나 그런데 분야에 새마을 분야에 적십자 봉사단 이런 사람들은 배치가 돼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일을 하면은 국가가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민간 종교단체와 또 봉사단체와 이런 데가 어울리면은 도처의 교회마다 무료급식소를 하게 되면은 집근처에서 내가 점심한 그릇 먹을 수 있죠. 차비는 일단 지하철표를 주는데 내가 이 다니니까 지하철이 없는 중소도시 군단위는 나보고 하는 말이 우리는 노인이 아닙니까? 대도시에 살아야 노인입니까? 와 대도시는 지하철표를 주는데 우리는 지하철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주냐? 버스표를 줘야 될 것 아니야? 그 말이 안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